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그리고 연세 굿데이 치과 같이 함께하는 콜라보. 오늘 이제 치아 무작정 뽑지 마세요. 잇몸 살리는 치과 진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치주과 전문의 박정철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벌써 이제 몇 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병원에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역시 비욘디의 파워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비가 온 뒤에 저희 이제 또 굿데이가 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니까 우리 비욘디 땅이 다져지듯이 여러분의 건강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잇몸 살리는 치과 진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치주 조직의 재생이 되겠는데 이게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로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들은 많이들 아시지만 잇몸을 좀 살려가지고 치아한테 마지막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3월 24일, 네, 혹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3월 24일은 바로 잇몸의 날입니다. 하루 3번, 그리고 잇몸을 사랑하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뭐 하루 3번도 괜찮고요. 뭐 3달에 1번도 괜찮고 뭐 요거는 이제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맞아 들어가는 내용인데 어쨌건 하루에 3번 잇몸을 좀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잇몸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잇몸의 날 홍보대사는 우리 최불암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늘 하시는 얘기가 잇몸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뭐 치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치아를 잡아주고는 잇몸이 약하면은 아무래도 씹는 힘도 좀 덜하게 되고 치아가 이제 덜렁덜렁 하니까 좀 항상 불안한 것 같더라. 그래서 주변에 잇몸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잇몸 관리 잘 하라고 주변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큰 힘이 되고는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잇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바로 그 잇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파프리카님 지금 생방송인가요 하셨는데 네, 생방송입니다. 네, 글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보고서는 즉각 답변을 드릴 테니까 잇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올려주세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인데 저는 이런 책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잇몸 사용 설명서. 잇몸에 대해서 다들 잘 관심도 없으시고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잇몸이란 뭘까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게 잇몸이죠. 저희는 우리 속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잇몸이 들어가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아시는 분은 얼른 댓글창에다가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자, 잇몸이 들어가는 속담. 글쎄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뭐 혀와 관련된 속담은 몇 개 있는데 잇몸에 관련된 속담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뭐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사실은 저희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한 내용입니다. 이가 없으면 안 되죠. 일단은 이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잇몸도 이가 없다고 해서 잇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의학적으로는 별로 좋은 속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담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치아가 없어지면 남는 게 있죠? 그게 다 잇몸입니다. 잇몸 살도 있고요. 잇몸 안에 뼈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작은 조직학적인 구성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잇몸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치주입니다. 치주. 네. 지금 잇몸에 관련된 속담들 지금 막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속담인데요. 잇몸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치주예요. 치주. 근데, 제가 이제 치주과에 근무합니다. 라고 이제 주변에 이야기하고 가끔씩 이제 피자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치주과 이렇게 해서 하면은 꼭 이제 응대하시는 분이 받아 적기를 치즈과라고 해서 치즈 만드는 사람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치즈랑은 전혀 관계없고요. 치주과입니다. 치주과. 이 치주과가 뭐죠? 한자로 보면은 치아 주위 조직의 준말이에요. 아마 오늘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치주가 그런 뜻이었어? 치아 주위 조직. 치아를 두고 그 밖에 있는 조직을 치아 주위 조직이라고 해요. 자,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원태현 시인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뭐 손을 들어서 원을 한번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만큼 최고로 크게. 그걸 뺀 나머지를 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예전에 시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가지고 한번 치아를 한번 크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 뺀 부분이 치주입니다. 치아 주위 조직. 그래서 저는 치주 조직은 구강 조직도 포함하지만 환자분의 몸도 포함하고 또 주변 사회도 포함하고 지구도 포함하고 저는 이제 우주까지도 포함한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치은, 잇몸을 덮고 있는 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뼈, 그리고 치아와 잇몸을 연결하는 치주 인대, 그 다음에 치아 뿌리 쪽에 붙어 있는 백악질까지 포함해서 요 네 가지를 저희가 치아 주위 조직의 사총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치아 그리고 잇몸 둘로 나뉘기보다는 치아 그리고 치아 주위 조직으로서 치은, 치조골, 치주인대, 백악질 이렇게 네 가지로 포함을 합니다. 우리 니니케이님께서 임플란트 하자고 이제 이를 뽑을 뻔했는데 잇몸 살려서 자기 자연치아를 살렸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임플란트 물론 좋죠.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열심히 공부했고 또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많이 심어드렸고 또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잇몸 재생을 해서 우리 치아한테 기회를 주면 어떻겠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백튜브님 질문은 잇몸이 녹아서 거의 없는데 잇몸 이식을 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잇몸 이식도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잇몸 살만, 치은만 이식하는 치은 이식술도 있고요. 잇몸 뼈를 재생하는 치조골 이식술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잇몸이 녹아서 거의 없다는 거는 아마 뼈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잘 봐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승구님 되게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보이면 네, 당연히 치과에 오셔야 되죠. 염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인이 출혈이에요. 칫솔질 했는데 피가 나온다? 네, 당연히 치과 오셔야 되고요. 조기에 치료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커져가지고 늦게 오시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해요. 저도 요즘 최근 들어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셔서 그런지 잇몸이 좀 많이 붓고 피나는 분들이 버티다 오셨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도 뭐 재생치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일찍 와주시면은 저도 좋고 환자분들도 좋고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양치할 때 피가 보인다 첫 번째 사인으로 생각하시고 바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아 주위 조직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사실은 거의 모든 부분에 다 생기곤 하죠. 지금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관절에 생기면은 관절염, 피부에 생기면은 피부염, 혈관에 생기면 혈관염,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염증이 생길 정도로 우리 몸에는 염증이 잘 생겨요. 근데 요거 한자로 한번 볼까요? 염증? 저는 뭐 한자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보니까 염증의 염자에 불화자가 2개나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되게 느낌이 확 오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염증은 불이 그냥 난 정도가 아니라 불이 한 2개 정도, 불 위에 불이 얹혀져 있을 정도로 정말 뜨겁게 염증이 생긴 부분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부분에 생긴 염증들은 다들 즉각적으로 눈치를 채시고 바로바로 치과로 오시곤 하는데 이상하게 잇몸에 염증 생기면은 그냥 뭐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진통제 먹고 버티시거나 잘 캐모플라지해서 덮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우리 다른 데 염증 생기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손가락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끔씩 요 손가락 옆에 뭐 하얀 살 생겨가지고 막 후비시다가 빼가지고 염증 생기는 분들 종종 계시죠? 뭐 이거 잘 치료 안 되면 막 땡땡 붓고 막 아프거든요. 이거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뭐 피부과 가셔가지고 약 바르고 항생제 드시고 막 치료 막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요거 하나 아픈데 너무너무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요 그림을 제가 살짝만 뒤집어 볼게요. 자, 손톱을 요렇게 뒤집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치아랑 치주 조직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손톱이 사실은 딱딱한 경조직이죠. 요게 바로 우리 치아예요. 치아, 딱딱한 치아고 그 옆에 잇몸 살이 잡아준 것처럼 피부가 손톱을 잡아주는데 이 경조직과 연조직이 만나는 요 부위에 인터페이스, 계면이 생깁니다. 요게 몹시 취약해요.
세균이 생기거나 여기 막 뭐 후비거나 손가락으로 막 후비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은 여기에 염증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톱에 생긴 것처럼 잇몸에 생긴 염증도 똑같이 생각하시고 불편하면 바로바로 치료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요거 잇몸에 피 나면은 그냥 핏물 쭉 빨아서 뱉어버리고 칫솔질 확 분노의 칫솔질 한번 하시고 그냥 푹 주무시고 그냥 버틴다고 생각하시니까 요게 좀 속상해요. 오늘 자세하게 좀 그 무시무시한 세균들의 동영상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충격적인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서은주님, 치주염 있으면 무조건 뽑아야 되나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정도가 심하면은 빼고 임플란트로 가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도 환자분께 빼셔야 돼요, 설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치주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일단 잇몸 치료 해가지고 한번 써보실 수 있는 찬스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치주염 있으면은 치주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좀 상의하셔가지고 한번 치료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파프리카님, 혀로 밀어서 잇몸이 내려갈 수도 있나요? 이 파프리카님은 아이디가 되게 익숙해요. 저번에 한번 뵀던 분 같은데 맞나요? 네. 파프리카님, 혀로 밀어서 잇몸이 내려갈 수 있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앞니를 쭉쭉 밀고 또 위에서 앞니를 밀어버리면은 흔히 말하는 돌출입처럼 되면서 잇몸 살을 그리고 뼈를 밀고 내려가는 경우 종종 있어요. 물론 교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걸 끌어들이면은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내려간 잇몸을 끌어올리긴 좀 어렵죠. 혀로 미는 거,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저희 악습관이라고 해요. 좋지 않은 습관이죠. 혀로 이렇게 문 내미는 습관, 아니면은 뭐 볼 씹는 습관, 이를 악무는 습관, 잘 때 이를 가는 습관, 모두 악습관이고 치아와 잇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습관들은 저희가 치과에서 장치를 이용을 해서 뭐 보톡스를 이용을 해서 또 교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드리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 받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클라우드님, 교정 관련해가지고는 사랑니랑 그 다음에 교정 발치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는 또 역시 정확한 상담 후에 나온 진단입니다만,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발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 선생님이랑 전문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는 걸로는 알고 계시되, 진단을 받았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아주 땡큐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한번 자세한 상담은 직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이지혜님, 네, 크라운 치료했던 치아도 발치 안 하고 치료 가능하냐? 요거는 잇몸이라기보다는 치아 쪽에 해당이 돼요. 크라운 치료를 예전에 한 10년 전에 받았는데 그 안쪽으로 2차 우식, 충치가 생긴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쉽게도 크라운을 벗겨내고 새로 해드리고 싶어도 뭘 얹을 만한 치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빼고 임플란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크라운 치료했는데 안에 있는 치아도 건강하시고 그 주변에 잇몸에만 탈이 났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 가능하죠. 저는 맨날 하는 일이 크라운 치료되어 있는 이제 오래된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성인분들 잇몸 치료하는 게 제 주업인데 크라운이 있건 없건 간에 저는 그 아래쪽을 치료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크라운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잇몸 치료 못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치과에 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식사 시간인데 좀 무서운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잇몸에 염증이 생겼어요. 불 위에 불이 올라갑니다. 정말 뜨거 막 정말 뜨거운 거죠. 어때요? 우리 느끼기에? 붓고 시리고 피나고 결과적으로 잇몸 뼈가 녹아 내려가요.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 좀 심하게 내려갔죠. 이런 분들 치아 흔들흔들 해가지고 이제 오시면은 사실은 너무 늦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 네 가지 사인, 저희가 이제 증상, 증후라고 얘기하는데, 붓고 피리고 신하고 피나고 시리고 흔들린다, 요 네 가지 불편감이 있다 그러시면은 조금이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 가까운 치과 가셔서 일단 제가 좀 잇몸이 이상해요, 검사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안에 잇몸 검사 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면은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충분히 살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조기 진단. 네,
초반에 불편한 거 있으실 때 바로 오시는 거 아주 추천드려요. 절대로 병 키우지 마시고 바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붓고 시리고 피나고 흔들린다. 요게 이제 잇몸병 치주염의 4가지 사인인데 원인이 뭘까요? 그냥 난데없이 어느 날 염증이 생기지는 않겠죠. 원인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만 한 80%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미끈미끈한 물때, 저희가 요걸 이제 플라그 내지는 치태라고 부르는데 요 칫솔질이 꼼꼼하게 안 되시면은 물때가 미끈미끈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게 단단해지면 치석이 되고 그 위에 치태가 또 달라붙으면 더 큰 치석이 되고 이제 그런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도 안 되고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시작은 저 치태예요. 자, 지금 뻘겋게 부어있고 피나고 시리고 흔들리는 그 상황을 깨끗하게 스케일링하고 치근 활텍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아래처럼 예쁜 잇몸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치주염이라고 하는 부분은 잇몸 뼈가 녹기 시작을 한 거고요. 치은염은 아직 뼈는 안 녹았어요. 100% 원상 회복 가능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내가 잇몸이 붓고 피가 나요. 하지만 갔는데 스케일링을 해서 이거는 치은염이네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잇몸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는 100% 가역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치주염, 잇몸뼈가 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치료해도 원상 회복은 안 됩니다. 잇몸이 좀 내려가거나 치아 사이사이에 잇몸이 내려가서 우리 옛날 어른들 복 나간다고 했던 그런 거 있죠?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데 검은 삼각형들이 치아 사이사이 보이기 시작하고 치아가 흔들흔들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돌아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치은염 단계에서 치료하셔서 100% 원상 회복하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백봉 장군님, 잇몸 퇴축 진행된 거 다시 살릴 수는 없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는 충분히 잇몸 퇴축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 환자분의 잇몸, 입천장에 있는 잇몸 되게 넓잖아요. 튼튼하거든요. 그쪽 부분에서 마취하고 조금 잘라와 가지고 그거를 내려가 있는 부분에다가 덮어드려요. 그러면은 잇몸 퇴축을 덮어드릴 수 있고요. 저는 막 잇몸 떼는 거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콜라겐이라고 하는 동물의 콜라겐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깨끗하게 만들어진 콜라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식을 해서 재생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가까운 치과에 한번 오셔서 치주 전문의, 잇몸 치료 전문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잇몸 퇴축, 끌어올리는 그러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미끈미끈 물때, 요 치태가 이제 뭐냐, 이게 뭐길래 우리 잇몸병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놀라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치태를 긁은 다음에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거에 넣었어요. 보시면은 막 꼬불꼬불꼬불한 것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이 중에는 착한 세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나쁜 세균들이 아니고 나쁜 세균이 오히려 못 들어오게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긴 합니다만 이 중에 특히 나선형 모양으로 꼬불꼬불꼬불 움직이는 엄청난 독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막 엄청 빨리 움직이는 애들도 보이죠? 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이렇게 손으로 또 뭐 있죠?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살살 긁어가지고 보면은 가끔씩 하얗고 노란 것들 긁혀 나오죠? 현미경으로 보면 저 안에 들어있어요. 1g 모아가지고 보게 되면은 무려 1억 마리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연구에 따라서는 2억에서 3억까지도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확실한 거는 무진장 많은 세균들이 치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징그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 그리고 4번까지도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서 그 세균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시니까 가끔씩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도 하시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면 충분하게 건강하게 관리 가능합니다. 오늘 좀 겁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관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 자신감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치아를 뽑는 것보다 무조건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좋냐라고 우리 12님이 주셨는데, 이거는 저울질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일상 중에 그런 순간들 사실 많죠. 우리 자동차 예 들어볼까요? 우리 부모님한테 자동차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한 10년 타셨습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 친구들 입장에서는 차를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운전해보니까 잘 안 나가요. 그리고 막 뭐 소리도 좀 나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도 좀 자주 갈아줘야 되고, 슬슬 여기저기 막 부품도 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울질을 이제 하셔야 돼요. 내가 요 차를 타는 게 그래도 행복하다. 그리고 새로 차를 사기에는 비용이 너무 발생한다. 그냥 요거 타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그러면 타셔야 돼요. 근데 저울질을 해보니까 자꾸 타이어도 고쳐야 되고 부품도 고쳐야 되고 엔진 오일도 관리해야 되고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가요. 게다가 나 지금 너무너무 바쁜데 맨날 카센터에 가 있으니까 시간이 이게 더 돈이다. 그러신다면은 저울질을 해보셨을 때 차를 바꾸시는 게 나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타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모두 다 다르죠. 각자의 사연이 있는 것처럼.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우리 모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고 나서 튼튼하게 건강한 치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반대로 유전적으로 안 좋게 갖고 태어나시는 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전적인 요소 무시 못하는 큰 요소예요. 근데 저울질을 하셔야 돼요. 내가 요거를 달래가지고 자주자주 치료하면서 쓰는 게 의미가 있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비용 드는 거 크게 부담 없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 치아 쓰세요. 근데 이거 자꾸 아파가지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게다가 나는 연예인이 막 희망인데 앞니가 자꾸 누렇게 되고 치아가 돌아가 있는 게 신경 쓰이고, 그 다음에 치과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와서 대기하는 것도 싫고 치과가 너무너무 무섭고, 이런 분들은 저울질 해봤을 때 빼고 차라리 튼튼한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니나 그런 거로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사연에 따라서,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저울질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한번 빼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죠. 많은 환자분들이 그래요. 오늘 치아 뺀 다음에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그래요. 어제 잠이 안 와요. 왜요? 빼고 나니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고생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뺀 게 서운한 기억만 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단은 나중에 뺄지라도 한 번은 살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고 그 다음에 빼면은 우리 후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아 재생 한번 원 없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빼자, 요런 철학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흔들흔들 하고요, 시큰시큰 하고요, 아프고 좀 그럴 수 있어요. 비용도 좀 들고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되고, 그래도 오케이다 하시면은 동의하에 치아 재생 한번 해보실 만한 거죠. 자, 어쨌건 이렇게 이제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잇몸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빼고 임플란트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잇몸 치료를 많이 해드리는데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수년간 우리 전 국민들 건강보험 청구하는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감기가 1위였습니다. 근데 한 4, 5년 전부터는 1위가 뭐냐 하면은 잇몸병, 치주염, 치은염 치료에 관련된 보험 청구가 1위예요. 얼마인가요? 세보실까요? 15896626663 이게 1,000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1조 5,800억 원입니다. 한 해에 1조 5천억 원 정도를 우리 전 국민이 잇몸 치료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심각한 거죠. 이렇게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나는 잇몸이 안 좋은데 또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잇몸 치료 오늘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의 하나로서 재생 치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왕벌님, 치아 재생요? 깜짝하셨는데 치아 재생은 아직은 좀 어려워요. 치아 재생은 지금 열심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치아도 재생할 수 있는 이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도 꽤 연구 단위에서는, 논문 단위에서는 좋은 결과들이 종종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상용화, 적용화되긴 좀 멀었고요.
잇몸병에 의해서 잇몸이 파괴된 경우에 재생하는 치주 조직 재생은 충분히 가능하고 매일매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현실로 이미 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치주 조직 재생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치아가 있고 치아를 뺀 나머지가 치아 주위 조직이에요 라고 해서 제가 치주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요게 사총사라고 말씀했습니다. 4가지. 근데 요 조직들 중에서 뼈가 녹아내려가고 인대가 사라지고 백악질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직 유도 재생술, 영어로는 Guided Tissue Regeneration 이라고 표현해서 GTR이라고 부릅니다. 요 GTR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수술의 방법을 해봤는데 보니까 여기 수술 부위에 4가지 세포가 막 먼저 도달을 하는데 엄청 빠른 애들이 있어요. 바로 1번과 2번. 상피랑 치은, 그러니까 즉 살이 엄청 빨리 와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근데 얘네들이 오면은 실패해요. 여기에 뼈도 못 만들고 인대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뼈랑 인대가 좀 올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좀 이렇게 막아놓고 있고 싶은데 이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러한 막을 넣어서 손상된 조직을 덮어주면은 이 조직 안에 뼈랑 치주 인대랑 백악질이 재생된다는 연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임상 연구는 우리 카링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연구자가 1982년도에 최초 임상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밝혀냈어요. 치아에다가 이 막을 덮어놓고 그 막 아래에 뼈랑 이 치주 인대가 재생되는 거를 관찰을 한 건데 이 연구가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에 사용한 이 막이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 옛날에 거름종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요 거름종이 놓고 막 이렇게 부으면은 걸려 나가는 그런 필터 있죠? 그 거름종이를 썼는데 왜 이걸 먼저 썼냐 물어봤더니 뭔가 막을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서랍을 열어보니까 딱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처음 썼다라는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외로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어떤 막을 써볼까 이것저것 연구를 하셨는데 심지어는 동물 연구였습니다만은 신문지도 쓰셨대요. 혹시 이 신문지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조직 재생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해본 건데 이 연구를 발표했더니 농담이긴 합니다만 누가 손들고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 신문지 쓸 때 사회면이 좋은가요? 경제면이 좋은가요? 뭐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네, 안 되죠. 네, 신문은 안 되고요. 어쨌건 이러한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가 보고가 됐고 이제부터 전 세계에 있는 치주학자들이 무언가 막을 써가지고 이거를 덮어보자 그런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게 막 금광이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프리카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치주학자분이 금박 호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을 만들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금은 우리 생체랑 되게 친화력이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 치아에도 금리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을 써가지고 잇몸 안에다가 이식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연구하다가 아이고 이거 연구비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고민하는 교수님을 본 비서분이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우리 교수님이 지금 잇몸을 재생하려고 하는데 금박을 쓰신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 뭔가 이런 비슷한 막 같은 거 없어? 그랬는데 마침 이 남편분이 다들 아시는 이 고어텍스라고 하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우리 회사에서 좀 잘라가지고 좀 갖다 드려볼까? 물론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시작이 돼서 고어텍스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잇몸 재생을 했는데 이게 아주 결과가 좋아서 사실은 전 세계에서 모든 치주과 의사들이 초기에는 고어텍스 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직 재생을 했는데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 회사가 이게 치과용으로 재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수지타산이 좀 안 맞는다고 치과용은 생산을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쓰고 싶어도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뭐 만드는 회사 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치주 조직 재생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멤브레인을 대신할 수 있는 특별한 재료를 이용했는데
요게 오히려 효과도 괜찮고 수술도 간편하고 게다가 안 아파요. 그래서 오늘 요 재료를 이용한 조직 재생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셔야 돼요. 자, 잠깐 우리 질문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영꽃님, 앞니가 누렇게 됐어요. 신경은 죽었어요. 더 씌워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아마도 외상이 있어가지고 치아 안에 염증이 생기면 색깔이 많이 변색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시고 요 안에다가 미백 재료를 넣어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치아를 그대로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요게 종종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크라운, 뭐 요즘은 지르코니아라고 해서 진짜 예쁜 색깔로 자기 치아랑 똑같이 만드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막 약간 노랗고 하얗고 투명 이것까지 재현을 그대로 해가지고 진짜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치료로 아마 가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바비엔젤님, 신경 쓰면은 치아가 흔들리고 막 붓고 아프고 맞아요. 요거 잇몸이 온몸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잇몸은 온몸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잇몸 관리는 온몸 관리죠. 거꾸로 온몸 관리가 잇몸 관리입니다.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이상하게도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전혀 부위가 다른데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치주는 전신이랑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모니터의 역할이기도 해요. 나 칫솔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잇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몸의 건강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의심하는 게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잇몸 질환 오시는 빈도가 많고요. 또 잇몸 치료 열심히 하게 되면은 혈당이 좋아지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잇몸병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그 외에 골다공증, 치매,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전부 다 잇몸병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 관리를 잘 하시면은 온몸도 건강해지고요. 온몸 관리를 잘 해주셔야 잇몸도 좋아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당연히 잇몸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더 민감하신 분들은 바로 잇몸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잇몸 치료할 때 그 얘기도 꼭 해드립니다. 저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 집에 가셔서 푹 쉬시고 그 다음에 술 드시거나 담배 태우시면 그것도 좀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몸 관리도 해주셔야, 협조해 주셔야 좋아집니다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잇몸이 만일에 아플 정도로까지 바비엔진이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잇몸 치료 받아야 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까운 치과 내원하셔서 잇몸 질환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잇몸 관리만 했다고 해서 온몸 관리를 안 하신다면은 잇몸 관리가 100%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트레스도 좀 피하시고 우리 몸 관리도 좀 도와주셔야 저희가 하는 치료가 효과가 아주 좋아지세요.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김여원님, 잇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받았는데 이게 통증은 사라졌는데 씹는 게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잇몸 치료하면은 건강해지니까 좋아지지만 이게 100%는 아니에요. 흔들흔들 하고요. 가끔씩 좀 시큰할 수도 있고요. 좀 불안불안한 느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치아 살리는 게 좋다 하시면은 잇몸 치료 해가지고 살리셔야 돼요. 근데 요 흔들리는 거는 철저하게 잇몸 뼈가 중요합니다. 잇몸 뼈가 튼튼하게 잘 잡아준다면은 치아가 흔들거리는 게 잘 잡히는데 잇몸 뼈가 좀 많이 녹아 내려가신 분들은 흔들거리는 게 잘 잡히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잇몸 살이 아주 튼튼하게 치유가 되면서 좀 잡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운이 좋으신 건데 이게 너무 치아를 흔들릴 정도로 뼈가 녹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흔들흔들 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교합 조절이라고 해가지고 치아가 조금 덜 씹히게 조금 만들어 드리면은 조금 도움은 되시거든요. 아니면은 스플린트라고 해서 옆에 치아랑 붙여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이 흔들리면.
근데 그러면은 칫솔질로 좀 더 어려워지고 옆에 치아를 잡고 흔드는 경우도 있어서 최근에는 스플린트를 좀 많이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경과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박명수님, 부러진 치아를 안 빼고 살릴 수 있냐? 요거는 이제 치아가 얼마나 부러졌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상부가 부러져 있는 경우는 레진이라든지 인레이 같은 거 아니면 크라운을 이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오셨어요. 아, 이거 치아가 부러졌는데 이거 살리고 싶다. 조각만 좀 빼달라. 그래서 조각만 뺐는데 부러진 게 이렇게 부러진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부러지면서 치아 뿌리 쪽까지는 너무 깊이 부러져 가지고 이거를 크라운을 씌울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안타깝게 그분은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거는 부러진 선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행복기쁨님, 어금니 안쪽이 잇몸 이식이 좀 부적합하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치조골이 좀 낮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잇몸이 조금만 내려가도 칫솔질이 불편하다, 방법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바깥쪽에 내려간 부분들은 저희가 잇몸 이식을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쪽 부분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잇몸뼈가 더 내려가 있으면은 해도 계속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권장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칫솔질 하기도 좀 어려우실 거고 시린 증상도 아마 종종 있으실 거라서 아마 좀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만, 한번 상담을 좀 해보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잇몸이 개선이 된다면은 잇몸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치주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치조골이 낮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치조골을 좀 개선을 시키면은 잇몸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잇몸뼈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형태로 녹아 있다면 가능해요. 오늘 제가 그 케이스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재료가 바로 이거예요. 아까 뭐 고어텍스 재료에다가 금박 재료에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런 거 이제 다 말고 좀 더 손쉽게 하는 그런 재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에나멜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백질인데 요 단백질이 이 치아 표면에다가 쫙 도포를 해주게 되면은 한 4주에 걸쳐 가지고 치아 뿌리에 달라붙어 붙어 있다가 천천히 잇몸뼈를 재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요 단백질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돼지 이빨 주변에서 추출을 해낸 거예요. 물론 사람이랑 97% 동일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바람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20년 넘는 세월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험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한참 뿌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추출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단백질 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아멜로제닌, 아멜로플라스틴, 에나멜린 전부 다 잇몸뼈와 치아 뿌리를 재생하는 그런 단백질들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우리 손상된 부분에다가 뿌려주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회춘처럼 손상돼 있고 나이 들어 있는 부분이 한번 확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참 뿌리를 만들고 있는 그 젊음의 단백질들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스웨덴에서 만들어졌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들이 종종 보고가 됩니다. 물론 환자분의 상태라든지 환자분의 치유 능력을 근거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잘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했을 경우에 꽤 괜찮은 결과들이 보고가 됩니다. 이 환자분은 30대 초반 남자분이셨는데 이 왼쪽 아래 송곳니가 붓고 시리고 흔들려서 치과에 갔더니 이거는 빼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정말 치과를 돌고 저희한테 오셨어요. 우리 파프리카님, 일반인이 잇몸이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진단이 있나 하셨는데 바로 이 사진 보시면 돼요. 지금 30대의 젊은 분이신데 크라운 쪽에 맞춰가지고 잇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그라미 돼 있는 치아 보시면 하나만 뚝 떨어져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잇몸이 내려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진 내지는 카메라를 찍으시거나 아니면 거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요게 자가진단이 되시고요. 요거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한국인 일반인들 이 화장실 불 너무 어둡습니다.
뭐 얼굴 예쁘게 보시고 화장하시고 하는 거에는 충분할 수 있지만 이 해가지고 잇몸 보기에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치석이 있거나 치태가 있는 거를 육안으로 보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즘 화장실 거울 옆에 불 들어오는 인테리어들이 있어요. 아, 이건 너무 비용이 클 것 같다 하시면은 요렇게 동그란 거울인데 요 거울 주변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호텔에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요 거울을 착 뒤집으면은 이 돋보기처럼 더 확대가 되는 그런 거울이 있어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 거울 좀 구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잇몸이 오늘 칫솔질 잘 됐나 이 하고 좀 확인을 해보세요. 옛날 거울에서는 잘 안 보이세요. 옛날 조명에서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추가 조명과 추가 거울을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됩니다. 보이는 부분만 확인하셔도 다른 부위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은 거울 하나씩 좀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자분도 여기가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알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빼야 된다라는 진단이 나왔대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하얀 거는 뼈고요. 까만 거는 공기입니다. 보니까 요 치아 주변에 거무튀튀하게 회색으로 좀 보이시죠? 뼈가 많이 녹았어요. 지금 앞쪽 부분만 지금 매달려 있는 거고 나머지 3면은 뼈가 녹아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잡고 빼면은 툭 빠질 정도입니다. 이거는 빼는 게 맞아요. 맞고 임플란트도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몇 살이라고요? 30대 초반이에요. 33세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너무 젊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10년 일찍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임플란트를 10년 이상 쓰셔야 되는 건데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 몇 년이라도 자기 치아를 쓰시고 그 다음에 저랑 사이좋게 손잡고 임플란트로 가시죠.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잇몸 치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사용했던 거는 잇몸 재생을 도와주는 특수한 단백질이었어요. 그래서 에나멜 프라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에나멜 단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피게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아 뿌리 끝까지 염증이 됐기 때문에 이 치아는 사실 죽은 치아거든요. 그래서 안에 신경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골 이식도 하고 그 다음에 잇몸 살도 이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네, 우리 최영일님 상품명을 알고 계시네요. 네, 저 상품명이 이제 저 제품이 엠도겐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치주과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잇몸 재생 재료입니다. 이용을 해가지고 잇몸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뼈가 올라온 거 보이시죠? 아까 허옇게 녹아 있었던 부분이랑 좀 다르죠? 치아 주변으로 녹아 있던 부분에 뼈가 재생이 됐고요. 임상적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초진에서 뻘겋게 부어있던 염증 제거가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염증 싹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녹아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입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잇몸 이식을 해가지고 100%는 안 돼요. 뼈가 녹아있기 때문에 뼈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식해가지고 좀 튼튼하고 두꺼운 잇몸으로 이식해드렸어요. 지금 한 6, 7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아주 잘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몇 년 뒤에 결과적으로는 치아가 빠지는 일이 올 수도 있겠죠. 워낙 젊은 날에 심하게 뼈가 녹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분은 자기 치아를 좀 더 몇 년이라도 쓰실 수가 있었을 거고 이제 40대가 된다면은 더 이상 아쉬움 없이 빼고 임플란트 치료 저랑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잇몸 재생 치료의 행복감입니다. 저 사이 뿌리도 좀 녹아내려가 있고 사이도 비고 바풀도 껴요. 불편합니다. 좀 시리큰시큰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치아를 원 없이 쓴다는 그 즐거움, 요게 바로 잇몸 재생 치료예요. 이 환자분은 제가 잇몸 재생 치료했던 경우 중에서 가장 잘 됐던 경우였는데 정말 뭐 100분 중에 한 분 정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빼지 못하고 자꾸 치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빼야 됩니다. 치석도 되게 많이 있으셨고요. 치아도 흔들흔들 하셔가지고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뼈가 거의 뿌리 끝까지 녹아서 요 치아는 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빼시죠 라고 했더니
안 빼시겠대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진단하에 이건 빼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안 빼신대요. 이제 뭐 싸우고 막 실갱이가 벌어지죠. 이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뼈가 녹으면은 옆에 치아까지 녹을 수 있어요. 정말 다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하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후의 방법으로 한번 이 재생치료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는데 대신에 조건이 뭐였냐면 2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스케일링 해드릴 건데 꼼꼼하게 염증 없이 유지할 각오가 돼 있으시다면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저랑 올 때마다 스케일링하고 어떤지 체크해드리고 관리해드려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자주 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녹아있던 뼈가 정말로 다행히 100%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뼈가 차셨고 그 이후에 수년 정도 더 쓰셨어요. 네, 우리 모모님, 이제 엑스레이를 판독하시는 이 스킬이 지금 획득이 되셨습니다. 차올랐어요. 맞아요. 뼈가 차올랐어요. 물론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래도 이 치아 빼지 않고 최대한 좀 버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드렸고 환자분도 행복하시니까 저는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행복기쁨님, 임플란트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네, 보험 적용 가능하고요. 그래도 자연치아랑은 좀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치아에 했던 것만큼은 재생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라에서 보험 적용을 임플란트에도 허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만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골 이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골을 넣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엠도게임만 썼던 것보다는 뼈가 좀 더 많이 올라 차오르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좀 더 적용을 하시면은 튼튼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네. 행운님, 치주염이랑 치수염이 아토피 같은 습진이랑 연관이 있다는데 이거는 뭐 습진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근데 대신에 자가 면역 질환이랑은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치태, 치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도를 해도 이게 치주염이 생기는 게 동물 실험 모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정도로 우리 몸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이 우리 치주염으로 연관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습진이랑은 저희가 밝혀진 건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그 기전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희연님, 오늘 제 강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평소 잇몸을 튼튼하게 간직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잇몸 관리는 온몸 관리다. 거꾸로 온몸 관리는 잇몸 관리다. 잇몸이랑 온몸이랑 같이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막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시고 왜 온몸은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잇몸은 피나고 붓고 해도 그냥 약 드시고 주무시고 버티는지 그게 너무 속상해요. 잇몸 튼튼하게 간직하고 싶으시다면은 우리 온몸 튼튼하게 간직하듯이 똑같이 신경 써주세요. 힘들다고요? 그러면 치과 오시면 돼요.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칫솔질의 요령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잘 못하시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그럼 저희가 대신 청소해드리고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알려드릴 거예요. 무섭다고 겁내지 마시고 자주자주 오시는 게 오히려 잇몸에는 더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칫솔 교체 기준은 사실은 뭐 한 달도 쓰시고 한 3개월도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제일 좋은 거는 칫솔모를 손으로 튕기셔야 돼요. 튕기셨을 때 그 탄성이 떨어지면은 교체하셔야 되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칫솔이 휘어 있으면 교체하셔야 돼요. 따라서 칫솔 쓰시고 딱 꽂을 때 한번 보세요. 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지는 손으로 이렇게 튕겨 봤을 때 탄성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교체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칫솔 거의 대부분 가족분들이랑 같이 쓰시죠? 놓으시면은 보여요. 유달리 누구 칫솔만 빨리 휩니다. 유달리 누구 칫솔만 막 누워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빨리 교체하셔야 되고요. 나는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휘네. 그런 분들은 이거 칫솔 저렴하게 오래 써서 좋다. 그게 아니라 칫솔질이 뭔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대개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면 칫솔 교체하거든요. 그거는 가족분들이랑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치아를 무작정 빼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잇몸을 좀 살리는 노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치주 조직 재생, 치주 조직 재생, 잇몸을 한번 재생하는 도전, 시도 충분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치아가 만에 하나라도 잇몸이 타고난 원인에 의해서 내지는 몸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관리하시고 그리고 노력하시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불편하시고 시큰시큰하고 흔들흔들해도 충분히 살리는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예정이 되어 있으세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beyond aftertherain.kr 들어가시면 편성표도 있거든요. 그 내용 보시고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답변 다 못 해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 연세 굿데이 치과 다음 방송 시간에 잘 적어두셨다가 오셔가지고 댓글 해드리면은 제 방송이 아닌 날일지라도 제가 댓글창에 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창에서 계속 소통해드리고 아니면 저는 방송에서 계속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